자, 이번 시간은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기타 작업까지 마치시게 되면 엑셀의 1회차가 모두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에서는 차트, 매크로, 프로시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중 프로시저는 프로그래밍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 처음 시작은 계산 작업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파트는 문제의 흐름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험의 틀을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를 벌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가시게 되면 일부 어떤 파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1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뭔가를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안내를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이 시험은 뭔가를 몰라서 떨어지기보다는 어떤 실수에 의해서 감점되는 부분이 더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1단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위험하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1단계의 수업은 여러분이 이해를 했건 못했건 간에 따라하면서 감을 잘 잡기만 했어도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기타 작업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즉 동그라미 문제별로 2점씩이다. 그런 말입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를 만들 때 0점 처리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운 다음에 다시 차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합계 계열과 2012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이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 사용된 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 그림을 보니까 원본표가 다 사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2012년과 합계 부분을 지워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합계를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합계 부분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합계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2012년도 제외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제거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렬 전환이란 버튼을 잠깐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쪽에 있던 값이 이쪽으로 갔고 이쪽에 있던 항목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2년 계열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주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외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2012년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합계 부분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잘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우선 이 차트의 빈 공간, 이런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누적 세로 막대형은 두 번째 나왔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을 한 후 A의 원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일단 차트를 선택하면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항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으로 가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차트 제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위쪽에 나와야 되니까 차트 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차트 제목에 나와야 될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번 문제는 그렇게 입력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A의 원셀과 연동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의 원셀은 이 자료를 말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이 이쪽에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로 가서 는 한 다음에 해당 셀 A의 원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건 지금 연동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의 원셀의 글자를 뭐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 라고 하면
이쪽의 내용도 같이 수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컨트롤 Z 눌러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로 설정하시오. 자, 일단 이 근로장악 계열은 이 보라색 항목들이 되겠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보라색들이 다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블 값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이 안쪽 끝에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레이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역시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이런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대한 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역시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좀 오래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가 아니라 안쪽 끝에 나오게 해라. 안쪽 끝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면은 아까는 여기 가운데 정도에 나왔었는데 보라색의 가운데요. 지금은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이블을 만약 지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Z로 다시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서 제가 뭔가의 개체를 선택할 때 한 번 클릭하면 해당 항목들이 다 선택이 됐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하나의 항목만 또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자, 이런 빈 공간이 차트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채우기 및 선란이 있는데요. 이 채우기 및 선란으로 가서 테두리로 가보시면은 맨 아래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둥글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매크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매크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작업한 동작을 등록을 시켜놓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의 6부터 L33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자, 그럼 매크로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매크로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커서를 답이 나올 곳에 놓고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답이 나올 것과는 무관한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셀 포인터를 이런 빈 공간에 갖다 놓으시길 바라고요. 매크로 명령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매크로 명령이 메뉴바에 보기로 들어가도 사실은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도구, 앞서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이 개발 도구에는 매크로 명령을 더 자세하게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는 보기 메뉴보다는 개발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새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입니다. 예, 여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뭐 문제 언급이 없고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문서, 엑셀에서 현재 통화문서는 현재 파일을 말합니다. 해서 이 현재 통화문서를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작업은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2의 6부터 L33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는 거니까 2의 6부터 L33까지를 블럭 설정합니다. 맨 마지막에 출석 열은 포함이 되지 않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블럭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셀 값이 1과 같다면 영문자, 대문자 5가 나오게 하고 셀 값이 0과 같다면 영문, 대문자 X가 나오도록 해라. 자, 우선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려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겠고요. 혹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형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값이 1이라면 뭐가 나오고 0이라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 값이 1과 같다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인데 이 사용자 지정 서식에 뭔가 조건을 주거나 혹은 빨강색, 파랑색 같은 서식을 설정할 때는 큰 가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줘야 되니까 큰 가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같다면 는 1이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조건이 설정이 된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영문 대문자 5가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알파벳 대문자 5가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영문 대문자 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일 때 5가 나와라 라는 것은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합니다. 이 세미콜론은 구분자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이 조건에 맞게 이런 자료가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값이 0일 때에는 x가 나오게 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값이 는 0이라면 이건 이제 키보드의 0입니다. 알파벳 O와 0은 좀 그림이 다르죠. 그렇다면 x가 나오게 해라 대문자 x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이 다 된 것이에요. 값이 1일 때는 알파벳 O가 나오고 값이 0일 때는 x가 나와라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O와 x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빈 공간 한번 눌러주고 아까 들어갔던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작업은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컨트롤 1번 이 서식을 지금 잘못 설정했다 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이 G 표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값대로 1과 0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들어갔던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서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 시트에 B의 2부터 C의 3 영역에 생성을 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B의 2부터 C의 3 이 영역에 단추가 나오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뉴바의 개발 도구 삽입으로 가보면 이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이 단추가 있습니다. 밑에 액티브 X에도 단추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얘가 아닙니다. 매크로는 양식에 있는 단추를 이용해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B의 2부터 C의 3 사이에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 셀에 딱 맞게 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Alt를 누르고 쭉 이렇게 드래그하면 셀에 딱딱 맞게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서식 적용 매크로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서 서식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단추 1번이 만들어지면서 매크로와 연결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름만 바꿔줘야 되겠는데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에 나온 대로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백스페이스로 꼭 지워야 되겠고 완성이 다 된 다음에는 빈 공간을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단추가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서식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자 서식을 원래 값 G 표준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하고 1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렀더니 이와 같이 매크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매크로가 이제 적용이 된 상태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각 문제별로 5점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1번이 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잘라내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버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M6부터 M33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최소값 100분위 수는 20, 최대값 100분위 수는 80으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 출석에 나오는 이 값들을 수학적 연산에 100분위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분위 수로 해봤을 때 20부터 80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데이터 막대가 나오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하시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커서를 이 답이 나올 곳과 무관한 빈 공간에 놓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뉴바의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 나온 대로 그래프 보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언급한 M6부터 M33까지를 블럭 설정을 합니다. 앞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블럭 설정을 반드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블럭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블럭 설정을 잘 한 다음에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을 설정하는 기법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설정이라는 옵션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공부했던 수식이 아니라 각각의 셀 값을 가지고 서식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형을 사용해라.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변경합니다. 최소 값을 100분위수 20으로 설정하고 최대 값은 100분위수 80으로 문제에 나온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은 표준색 노랑 색깔이 되겠습니다. 얘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라데이션, 이 자연스럽게 뭔가 막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버튼을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해서 2부터 F의 3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버튼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의 첫 번째에 있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2의 2부터 F의 3까지 드래그하면 되겠고 그래프 보기 매크로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를 연결할 때에는 이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 이거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꼭 현재 통합문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매크로를 기록할 때만 현재 통합문서로 설정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잘 클릭해서 이름만 그래프 보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빈 공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완성이 된 것인데 뭐 그냥 버튼을 눌러봐서 별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잘 처리가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여러분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 지정한 조건부 서식을 제거하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블럭 설정을 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이 규칙을 삭제합니다. 그럼 여기가 클리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프 보기를 눌렀더니 그래프가 잘 적용되었다라는 점에서 잘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상태대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진행을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서식을 꼭 지워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우지 않고 그냥 버튼만 눌러봤을 때 별 문제 없더라 라고 하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버튼을 이제 한 번, 두 번 눌러가고 총 2번 누른 건데 이렇게 2번 눌러놓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2개가 적용돼 있어요. 제가 버튼을 2번 눌렀기 때문입니다.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라고 하면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의 조건만 나와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성적 자료 입력 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 성적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이 폼이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 프로시저는 커말 시험적으로는 비주얼 베이직 코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버튼에 대해서 뭔가의 명령을 넣어줘야 되겠는데요. 그 명령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디자인 모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디자인 모드는 개발 도구에 이 디자인 모드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모드가 된 것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cmd 성적이라는 개체를 클릭했을 때 수행이 되는 프로시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다가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 해야 할 일은 성적 자료 입력이라는 폼이
가동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개체 이름, 성적 자료 입력을 그대로 오타 없이 입력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을 입력하게 되면은 수행할 명령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메소드라고 말합니다. 이 폼이 가동이 되게 하는 메소드는 show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sho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cmd 성적이란 버튼을 클릭하면은 성적 자료 입력이라는 폼이 가동된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설계가 다 된 것입니다. 창을 닫고 이제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는데,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정했던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발 도구로 가서 디자인 모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와 같이 성적 자료 입력이라는 폼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창을 닫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lt F11 누르면 자, 아까의 비주얼 베이직 창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오타가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에는 성적 자료 입력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없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넣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컴퓨터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고 이제 오타 난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지 버튼도 눌러줘야 돼요. 중지를 한 다음에 창을 닫고 다시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자료 입력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이름, 자료 구조, 운영 체제의 데이터가 시험 점수 입력 시트의 표 안에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이제 뭔가의 값들을 쭉 입력하고 등록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표에 이제 자료들이 잘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코드 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앞서 한번 들어갈 때에는 디자인 모드란 걸 누르면서 들어갔었는데, 한번 그렇게 설계를 해서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Alt F11 눌러서 바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혹은 메뉴바의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성적 자료 폼에서 데이터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해서 성적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뉴바의 보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성적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하면 성적 자료 입력 폼이 나오고, 여기 이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md 등록이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이 되는 프로시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입력이 될 위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입력이 될 위치를 구하는 식은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얘가 되겠는데요. 입력행은 한 다음에 range, 범위란 뜻이죠. 표의 첫 셀, current region, rows, count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current region은 현재 연결된 부분, 뭐 그런 뜻이에요. rows는 행들의, count는 개수, 그런 말입니다. 즉 표의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결된 재료들의 행수에다가 뭔가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코딩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 그대로 적겠습니다. 입력행이라는 변수 값은 range 가로 열고 셀 주소는 이 큰 따옴표안에 적게 되겠습니다. 표의 첫 셀이 되겠는데, 지금 이 표의 첫 셀은 B의 5셀이 되겠습니다. 해서 B의 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range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점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들이 나오는데 cu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current region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점 한 다음에 rows, 얘도 마찬가지 뭐 직접 이렇게 다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목록에 나온 것을 선택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row가 있고 rows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들이기 때문에 rows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점 coun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값은 뭐냐? 일단 이렇게만 적게 되면 B의 5셀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를 구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료가 입력된 행이 5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사실은 지금 1입니다. 1이고 나는 지금 입력을
6행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이 되게 하려면 요 1에다가 5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은 이 자료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여기 6행에 뭔가 자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range, current, region, loss, count의 값이 뭔가 입력됐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2가 되면서 플러스 5에서 7행의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고 8행에 입력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력이 됐으니까 이 부분의 값이 3이 되는 거잖아요. 3 더하기 5에서 8행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한번 입력될 위치를 잘 설계를 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각각에 맞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이 문법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6행에 입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1이다 보니까 플러스 5를 하게 됐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의 위치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각의 값들을 넘겨서 셀로 보내줘야 되겠는데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넘겨줄 개체의 이름과 넘겨받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는 각 개체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텍스트 이름이다. 자료 구조는 텍스트 자료 구조다. 운영체제는 텍스트 운영체제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시험이 늘상 친절하게 이 개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체 이름을 찾아보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적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각 개체들의 값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름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F4번 눌러보면은 이 속성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 이름이 텍스트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고요. 나머지 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릭을 해보면 텍스트 자료 구조다, 텍스트 운영체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속성창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눌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개체 이름은 확인이 되었고 앞서 작업하던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 입력하던 부분을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 나오도록 하면 되겠는데요. 그 이름 셀을 지목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셀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스에 대한 가로 열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목하면 되겠는데 그 행번호는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입력행이라는 변수에다가 행번호를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행이라고 적으면 알아서 이제 행 위치는 계산이 돼서 그 값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컴마 한 다음에 열번호가 되겠는데 이름은 A열, B열 해서 1, 2 해서 두 번째 열에 있거든요.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열의 값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뭐가 입력되어야 되냐면 텍스트 이름의 값이 입력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xt 이름이라는 값이 입력행 컴마 두 번째 열에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는 이 뒤에 있는 값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해결이 된 것이고요. 이어서 자료 구조와 운영체제 값들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이 자료 구조는 입력행 컴마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료 구조가 1열, 2열, 3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텍스트 자료 구조에서 가져와라 라고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D열에 있으니까 4열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어디서 가져오느냐 텍스트 운영체제에서 가져와라 라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속은 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이름은 대충 입력하겠습니다. 자료구조, 그 다음에 운영체제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고 등록 눌렀더니 이렇게 지금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점수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다음 줄에 잘 입력이 되었죠. 아까 우리가 입력행의 위치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각각에 맞게 자료 입력이 잘 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입력받은 자료 구조와 운영체제 값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값의 평균 값이 이쪽에 나오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Alt F11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들어가고요. 앞서 이어서 코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입력 행 컴마 5열, 즉 2열의 값은 평균이 나와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5열의 값은 자료 구조와 운영체제의 평균이 나와라. 이 프로시저 내에서는 sum이나 average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는데 원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각 항목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료 구조와 텍스트 운영체제의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나누기는 이 슬래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더하기나 빼기보다는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더하기 부분이 먼저 계산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주어서 더하기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앞서 자료 구조나 운영체제의 값을 입력받아서 이쪽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요. 이 사용자에게 뭔가 값을 입력받아서 계산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수치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value 명령을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텍스트 자료 구조가 이제 사용되는 값인데 여기다가 value, val까지만 쓰게 됩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 다음에 가로 닫고 텍스트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val 이렇게 적고 텍스트 운영체제 끝에다가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값을 value, 이 value는 여기서는 숫자형으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형으로 변환시킨 자료 구조, 숫자형으로 변환시킨 운영체제 값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동을 해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적 입력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는 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이름 입력하고 자료 구조는 70점 맞았고 운영체제는 80점 맞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 눌렀더니 이렇게 지금 70점하고 80점이 잘 입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이 두 개의 평균은 75가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alue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용자에게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셀로 바로 넘기게 될 때는 value 처리가 필요하진 않지만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셀로 넘기게 될 때에는 value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valu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숫자형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명령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숫자는 숫자고 문자는 문자지만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문자형으로 된 숫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된 값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면 그걸 문자형으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 텍스트 자료 구조와 운영체제의 값을 그냥 넘겨줄 때는 value를 따로 넣지 않았던 것이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그냥 value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원리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계산을 할 때 value를 넣지 않고 계산해도 그냥 결과가 똑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우연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value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걸 설명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value를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이렇게 걸지 말고 맨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 걸어서 전체식을 묶어버리면 또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온전한 숫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었죠. 지금 상태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9행에 입력되고 10행에 입력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지운 다음에 또 입력을 해도 8행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행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 처리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설계하시오. 종료 버튼은 얘가 되겠는데요. 얘는 지금 눌러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명령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Alt F11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성적 자료 입력에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MD 종료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이 되는 프로시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닫는 명령은 unload me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unload m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L자입니다. I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창을 닫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렇게 종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입력했던 데이터들은 다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값들을 입력할 때 이렇게 초록색의 화살표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입력했던 데이터들은 블럭 설정을 해서 델리트 키로 온전하게 삭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시험장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로 저장이 돼서 서버로 전송까지도 다 되게 됩니다. 모든 시트의 내용이 다 저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임의의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실습 빼기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앞서 작업했던 내용을 나중에 또 연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그냥 저장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그 실습 파일이 작업한 내용들로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연습하려면 강의실로 들어가서 교재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작업한 내용은 작업한 내용대로 저장하고 실습 파일은 그대로 보관해서 나중에 또 연습할 수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회차 문제풀이를 모두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습의 방향성은 강의실에 나와 있는 목차나 초단기 학습표의 목차처럼 일단 엑셀만 연속해서 7회 정도 진행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액세스를 접하시면 좋습니다. 이 처음의 시작은 어느 한 과목만 연속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고요. 나중에 실력 다지기나 특강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엑셀과 액세스를 한 회차씩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1회차는 이제 각 작업별로 강의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다음 2회차에서부터는 한 회차가 한 강의로 모여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